자,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형법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총론, 강론 포함해서 약 200강 정도가 되는데 묵묵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적,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 볼게요.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내용은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를 말하죠.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만이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죄형법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내용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증성, 최소침해, 적합성, 비례성, 과잉금지 이런 것을 지키면 좋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판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지만 기출되었던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1번이죠. 자, 특가법 5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자, 그럼 이 조문부터 먼저 볼까요? 자, 쭉 각 주를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5조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인데 1호를 보시게 되면 피해자를 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치사하여 도주하거나 또는 도주한 후에 사망했을 때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이 10년 이상짜리가 문제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적정했던 것이냐는 것인데 올라가 볼게요. 자,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그쵸? 운전하다 보면 고의로 피해자를 치는 것보다는 운전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또는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들어오는 바람에 사람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 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를 일으켜 했을 때 살인죄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법정형이 더 무겁다. 즉 살인죄보다도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과했다는 거예요. 과했다. 이것은 적정한 법이 아니다. 것이죠. 빨간색으로 과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쵸? 자, 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12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법이 잘된 법이냐 잘되지 아니한 법이냐 라고 평가할 때는 항상 비교 대상 되는 조문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형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에는요 살인죄가 있죠. 살인죄는 고의범이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사람을 찔러 죽여봤자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가법 4장의 도주 차량죄를 보게 되면 과실로 사람을 치었잖아요. 겁도 나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해서 이 피해자를 옮겨서 산속에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의범일 때는 하한이 5년이고 과실범, 기본범죄가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과실범일 때는 하한이 10년 이상이다.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곱하기 2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라고 해서 요 10년짜리가 뭐다? 위헌 판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개정이 됐어요. 일단 10년짜리는 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과실로 치상하게 한 자가 고의로 도주하거나 또는 고의로 치사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 살인죄 5년보다 그 법정이 무겁게 된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됐죠? 옛날에 춘절이가 많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야간에 흉기 등을 휴대하여 형법상의 협박죄 등을 범한 자를 5년 이상
하한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 폭조법 조항 부분이 적정했느냐의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교재 노트를 한번 가볼게요. 노트 12페이지. 자, 폭조법 제3조 2항인데요. 이 3조 2항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로 폭행, 이 조문 가보게 되면 열거되어 있습니다. 폭행, 협박, 주거침입, 상해, 공갈이 열거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는데 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 보지 말까요? 이거 한번 보지 말아 볼게요. 자, 일단 이것만 볼게요. 요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만 볼게요. 형법에는요. 이거 보지 말고 형법에는 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고 협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고 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법정형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폭행, 협박, 주거침입, 상해, 공갈 나름대로의 행위 태양이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르고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폭처법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차이를 다 무시하고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차이들 있죠.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차이를 완전 개무시하고 5년으로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뭐다?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간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주간 야간 구별이 있나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주간 야간 구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당구장. 이런 싸움이 제일 흔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당구장이에요. 당구장. 그쵸? 당구장이라든지 어떤 뭐 길거리라든지 이런. 근데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간 야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간에 흉기 등을 휴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 협박, 주거 침입, 상해, 공갈에 세세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완전 개무시하고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마다 위법이다. 이건 적정하지 못한 법이다. 라고 해서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2006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오늘날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날까지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이유 설명하고 있는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그쵸? 폭행, 방금 읽었죠? 폭행, 협박, 주거, 침입 이런 거 이러한 형법상의 각 범죄는 재질과 태양이 사뭇 다르고 법정형이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은 뭐 등부터 해서 뭐 2년, 3년 쭉 10년까지 이렇게 경중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형법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처법에서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한 것은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앞에 야간에 있죠.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동그라미 쳐보시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세세한 차이를 완전 개무시하고 5년 이상 일괄적이라는 말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판례 가보시게 되면 자,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피고인이 소환 불응에 대해서 국가가 전재산 몰수를 규정한 것은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재산 몰수 동그라미 쳐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상관을 살해했네요. 군형법상 53조 제1항 조문인데 상관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 행위, 태양이 동일하게 평가되어 있어서 평가하여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헌 결정 받게 되죠. 자, 다음. 자,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문인데요. 여기서 찬양고무죄 등의 경우에도 법정형의 최고를 뭐로 봤다? 사형으로 보았다. 그쵸? 사형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은 뭐다?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국가보안법에서는요. 단지 반국가단체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 이유만으로 경미한 범죄까지, 그쵸? 경미한 범죄까지 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은닉, 보유, 보관된 당의 문화재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입니다. 의무적이 아니라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이 적정했느냐고 하는 것인데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문화재를 은닉, 보유, 보관하게 된 동기가 다양하잖아요. 밑에 보시게 되면 행위, 태양이 너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개무시하고 무조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은 저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 이것은 우리 법인론 봤죠? 우리 맨 앞에서 법인론 봤잖아요? 법인론에서 무과실 책임설이 있고 과실 책임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과실 책임설이 나오게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벌조항 공부한 적 있었죠? 양벌조항.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자, 여기 영업주에게도 똑같이 종업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무기 등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지위 원칙에 위반된다. 그거 봤죠? 이 영업주가 책임 규칙 사유가 없어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종업원이 저질렀으니까 고용주였던 너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책임지위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과실 책임설 입장에서 그런 판결 논지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하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모든 법률들이 행위형 형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는데 거의 다 과실 책임설 입장에서 이제 법조문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고의의 본범인 종업원하고 똑같이 처벌하게 한 것은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업무상 과실, 줄과실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무조건 면책을 두게 된 것은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완전 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면책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은 형사처벌도 못하게 되고요. 이것도 해도 너무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요 부분인데요. 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형법상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 가중처벌하는 이 폭처법 조항이 적정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형법을 가보게 되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공부한 적 있죠? 강론 보신 분들. 형법에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를 공부한 적 크기 조문이 있잖아요. 그 조문을 보게 되면 이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문에는 특수가 붙은 이 조문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 손괴하면 특수손괴죄가 되는 거죠. 형법상의 죄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지금 흉기잖아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똑같이 이 폭행, 협박, 손괴를 하게 되면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형법상의 범죄보다도 적정했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밑에 흉기, 기타, 흉기라고 하는 것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흉기, 어차피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밖에 없잖아요. 근데 폭처법에는 흉기, 기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흉기, 기타라는 말을 써줬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검사에게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검사가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로 기소하면 글로 가는 거고요. 검사가 폭처법에 따라서 특수폭행죄로 기소하면 글로 가는 거고요. 검사가 폭처법으로 기소하게 되면 형은 더 세지는 거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까? 형법으로 기소할까? 폭처법으로 기소할까? 이것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맡겨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스스로도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죠. 정당성,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적정하지 못한 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언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폭처법, 특가법 등등에 있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가 나오겠지만 전부 다 유언 결정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1조 2항 법률 이념의 변천 나와 있죠. 법률 이념의 변천. 거기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나와 있다 이겁니다. 폭처법 맞아요. 거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저기 107페이지 이 107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그쪽에 나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적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들 합헌적인 조항들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교통사고로 치상케 한 후 도주한 사고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하한이 얼마다 1년 이상으로 한 것은 적정했느냐고 하니까 적정했다는 거예요. 적정했다. 이거 노트 한번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요거죠. 이 부분이죠. 밑에 판례. 자, 형법상의 상해죄는 고의로 상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하한이 7년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7년 이하의 징역. 근데 특가법의 도주 차량 가보게 되면 과실로 치상케 하여 옮겨유기 도주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상해죄보다 무거워요. 비록 특가법이 과실범이라 할지라도 과실로 인해서 나온 사고잖아요. 형법상의 상해죄는 고의범이고요. 과실로 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과실로 그친 게 아니라 옮겨갔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뺑소니 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의 죄질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이 형법상의 상해죄보다 하한보다 높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나마 적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형법상의 상해죄, 중상해죄보다도 법정이 무겁게 된 것보다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다지 과하지는 않았다, 적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강도상해죄 볼게요. 강도상해죄. 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요. 살인죄보다도 하한이 높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하진 않았다.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우리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보았던 강도상해죄는 이 강도에는 준강도 포함됩니다. 준강도 포함이다. 강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우죠? 자, 강도든 중강도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되면 중강도니까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고의범인 살인범은 5년이지만 중강도는 상해잖아요. 상해. 죽인 것도 아니야. 상해인 거예요. 상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는 살인죄보다 상해가 법정이 더 높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다지 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지. 행위 태양이라든지 동기가 이건 단순하다.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강도라는 칼을 든 놈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단순하고 살인죄의 동기는 다양하잖아요. 그쵸? 김보은 양 사건처럼 그 어렸을 적부터 성폭행 당해와서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한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단순한 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동기가 다양한 살인죄 하한보다도 높았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상해죄라고 하는 것이 7년 이상이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이다. 할지라도 그다지 높다 할지라도 과하지는 않았다. 이 판을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군형법에 가보면 군형물 절도죄가 있습니다. 그 하한을 살인죄보다도 높다 고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는 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단순히 절도만 했을 뿐인데. 그래, 절도만 하면 좋죠. 휴류탄, 폭탄, 그쵸? 총 있잖아, 총. 군대 총.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절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훔쳐서 은행을 털 수 있고요. 그쵸? 아니면 또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살인죄보다는 법정형이 높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이 4번 판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동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게요. 여기죠. 자, 형법에는요. 강간죄하고 추행죄의 법정형이 달라요. 형법에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을 달리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요. 자, 이 특수강도라는 주체가 강간을 했다. 또 특수강도라는 주체가 추행을 했다. 형이 똑같아. 사형무기 10년 이상, 사형무기 10년 이상 형이 똑같아요. 똑같게 한 것은 그리 과하지 않았다. 주체가 누군데? 주체가 흉기 등을 든 강도이거나 또는 다중이 이 2명 이상이 되는 강도범이거나 했을 때 그놈들이 그 기회에 이 부녀자를 강간하는 거잖아요. 그 부녀자를 추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주체가 일단 특수강도라는 주체, 단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놈이 강간하거나 추행하거나 했을 때는 형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 가보면 형법상으로는 강간죄와 추행죄는 어머니 형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주체가 특수강도라는 주체를 갖고 했다면 그놈이 강간하거나 그놈이 추행하거나 하는 것은 형에 같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강도를 범한 놈이 요 강간을 범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 이 강간과 추행에 있어서를 법정을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무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5번 볼게요. 여자 청소년입니다. 여자 청소년. 자,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을 했다. 또는 여자 청소년을 강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강간은 뭐죠? 행위 태양이? 폭행 또는 협박이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간한 것과 위계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것과의 차이를 똑같이 했다.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나름대로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노트 한번 펴볼까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위계 위력을 써서 여자 청소년을 간음을 했다.
폭행 협박을 써서 간음을 냈다. 형을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쵸? 만약에 성인 여성이라면 달라요. 성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강간죄의 정한 형과 그 다음에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이 달라요. 이게 더 커요. 강간죄가. 성인 여성일 때는 강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청소년일 때는 형을 같게 했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 그 이유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교재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자 청소년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위계나 위력만으로도 간음을 범할 수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이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형을 갖게 했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것이 뭐다? 여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6번 판례 가보시면 전자감시제도 세모 쳐보시고 이것은 보완처분이라 그랬죠. 보완처분이다. 보완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를 감시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형벌하고 성질이 틀려요. 형벌하고 성질이 완전 다르다고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의 징역형을 처하고 출소한 자에게 역시 또다시 보완 처분을 합니다. 전자감시 발찌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은 형대로 발찌는 발찌대로 나란히 했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7번, 8번도 출제가 잘 됩니다. 7번 하나만 정리를 해볼까요? 요 세 가지 한번 다 정리해보세요. 다 중요하니까. 앞에 여자 청소년도 중요하고요. 요 4번도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7번, 8번은 우리 책임 어디지? 명확성 원칙 할 때 있지. 명확성 원칙 할 때. 재건축 조합 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근데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고도의 청렴성, 불가 매수성이 요구되고 있죠.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고도의 청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상의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뇌물죄라고요.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을 의지하는 조항을 둔다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도 않는다.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출제 잘 돼요. 다음 페이지. 자, 특강법이죠. 밑에 특강법이고요. 특별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누범 조항입니다. 형집행 종료, 형을 받아서 형집행 종료 받은 후 3년 내에 밑에도 3년 내에 이건 뭐라고요?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이라고요. 누범을 가중하는 처벌 조항이라고요. 조항. 이게 특강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가. 형법에는 그게 35조 같은데요. 35조 누범 조항을 가보게 되면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장기입니다. 장기 2배까지 되어 있고 단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특강법에 가보면 이 장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단기까지. 파란색으로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뭐다?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왜? 특강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일반 형법에서는 장기만 되어 있고 단기는 안 되어 있어요. 단기는 안 되어 있지만 특별법일 때에는 단기까지 가중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폭처법이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정하도록 한 것도 그다지 과하지 않는다. 그 밑에 폭처법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죄를 저지른 자에 있어서 하한이 1년 이상이 그리 과한가요? 과하지 않잖아요. 법정형이, 그쵸? 뭐 나중에 뭐 장량감경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참작사에 들어갈 텐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짜리는 그다지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역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죠. 특수죠. 특수가 붙었죠. 집단적 상해를 가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한이 3년 이상짜리는 그다지 과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14번 볼게요. 형법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네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죄, 법정형의 벌금형이 있어요. 여기든 다 법정형이 있는데 이 공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유독 법정형이 없어요. 어? 왜 다 있는데 왜 니는 없냐? 네 멋대로 법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나름대로 이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법도 일단 다르고요. 보호법도 다르고 뭐 보시면 쭉 보시면 뭐뭐도 다르고 뭐 죄질도 다르고 뭐 밑에 법정의 종류와 범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벌금형이 있고 누구는 벌금이 없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공선법 조항이네요. 공선법 제18조 제3항인데 이 조항에서 형법 제38조에 경합범 처벌의 예외 조항을 둔 거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과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공선법 조항이죠. 공선법 205조 제1항인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얘기인데요. 이 재산에 대해서 허위 신고,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공소법 조항도 그다지 과하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남편과 배우자 네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네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역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처벌 조항으로 삼았던 것 그다지 과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정신성적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할 때 그 기간이 15년이죠. 15년.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조항이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법이든 신법이든 다 15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한을 정했다는 거지. 15년 넘길 수 없다는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은 밑에 탄력적으로 치료 감호를 집행함과 동시에 기본권 보장 등 때문에 15년을 상한으로 한 것은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출제가 몇 번 됐네요. 자, 이것은 일반 경찰 시험 2016년도 아니 17년도 나온 것 같은데 군사기밀보호법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놓고 국가보안법에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다. 뭐 나름대로 이가 있겠죠. 그렇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갖다 놨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10년 이하, 국가보안법은 더 제목이 큰 것 같아요. 어떤 더 제목이 큰 것 같은데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4조 1항 2호 남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7년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자, 폭투법 조항이네요. 범죄단체를 가입한 자가 밑에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과는 별도로 활동이라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과하지 않았느냐? 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형법 범죄단체 조직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나요? 그치? 자, 그 다음. 자, 개간이네요. 군형법 조항인데요. 이 군형법에서 개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인데 노트표 볼게요. 여기 나왔네. 자, 형법에 가보면 강제추행죄가 있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어요. 선택형으로. 근데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징역밖에 없어요. 여기 벌금이 없어요. 그 좀 과하지 않느냐? 누군 벌금이 있고 누군 벌금이 없냐?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개인적 법이고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사회적 법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형이 없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짜리 징역에 처한 것, 또 1년 이하죠. 1년 이하라고 처한 것은 벌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기타 추행 앞에서 배웠죠. 명확성 원칙에도 합치한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다.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라고도 배운 적이 있었고 여기서 벌금이 없고 여기에 적어볼까요? 여기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1년 이하 징역밖에 없다 할지라도 파란색으로 없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별표나 바꿔둘게요. 자, 지방공무원법적인데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횡령일 때 그 해당 징계 외에 공금횡령에게 5배 내에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거 5배짜리 그쵸? 세모 쳐보시고 그것도 그다지 과하지 않다. 제가 저번에 뇌물죄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뇌물을 받을 때에도 해당되는 징계 외에 뭐까지 받습니까? 몰수충 당하잖아요. 내가 받은 뇌물 액수의 몇 배, 뭐 2배부터 5배까지. 그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금횡령일 때에도 5배 내에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도 그다지 과하지 않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부패방지법 86조 제3항 조문이네요. 여기서 몰수 추징 관련해서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해놨다 할지라도 부패방지법이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으로 해놨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다지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